그, 그, 경험이라는 게, 경험, 예, 내 입장에서 보면은, 예, 매 순간 다르게 작용되는 것이고, 예. 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 본질 자체는 같은 경험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내 입장에서는 하고 원인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적 미혹이 온다면, 어떤 미혹이 오잖아요. 뭐가 미혹? 네, 미혹. 예, 미혹이 온다면, 예, 그 미혹이 항상 옷만 갈아입고, 음, 다르게 작용되는 것처럼 우리를 이제 사람을 미혹해 하잖아요. 예, 하지만 그 본질을 알고 보면 그 미혹 자체는 음, 사실 같은 미혹이고 그 본질, 그 속은 사실 같은 작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거기에 속잖아요. 음, 예, 그런데요. 그래서 그 미혹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음, 사실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도 음, 내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다르게 작용되지만 음, 그 원인이 오잖아요, 모든 것은. 원인이 오기 때문에 내가 행위하고 그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원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경험의 그 본질 자체는 같은 경험이 아닐까. 만약에 경험이란 게 음, 정말 다르게 작용된다면 음, 우리가 항상 그 다르게 작용된 경험에 의해 혼란스러워하고 음, 그러지 않을까. 음, 예, 그래서 거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음, 예, 이제 미혹이다, 원인이다, 이런 게 가령 미혹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생각이죠, 생각. 사실 뭐 미혹이 생각 자체가 아니라 미혹이라는 것은 생각이 사실이라는 착각 상태를 미혹이라고 그랬죠. 응? 미혹은 생각을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 이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 미혹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 자, 원인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생각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원인이라는 것도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 원인이라는 것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 이 생각,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이 원인이,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이 원인이. 그러니까 그것을 원인의 드러남이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의 내용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생각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바로 과거의 경험, 이게 이제 원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뭐 그걸 뭐 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생각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인, 인이라고 하는 것도 즉 이 생각은 내용이 인인 거고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을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이라고 하는 어떤 착각, 이걸 미혹이라 이름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경험이라는 것은 뭔가? 경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어떤 들림이라고 하는 이게 경험이고, 보임이라고 하는 이게 경험이고, 알아짐이라고 하는 이게 경험이고, 느껴짐이라고 하는 이게 경험이고, 냄새 맡아짐이라고 하는 이게 경험이고, 맛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게 경험입니다.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어. 이 말은 전부 다 보임의 경험이든 들림의 경험이든 냄새 맡음의 경험이든 맛의 경험이든 이 느낌의 경험이든 그리고 알아진다라고 하는 알아짐의 경험이든 이걸 경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경험은 또 우리가 들림의 경험이라고 그러지만은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들림이라고 하는 경험은
그냥 단지 어떤 소리의 경험이 아니, 자, 들림이라고 하는 경험은, 이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들림이라고 하는 이 기의 경험과 이 기의 경험, 들림이라고 하는, 이건 느낌이죠, 느낌. 예, 이 들림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생각이 작용돼요. 자, 이 생각은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즉, 원인이라고 하는, 업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이 느낌에 대해서 생각이 작용돼요. 생각의 내용이. 근데 이것은 지금 이 들림이라고 하는 이 느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이것을 원인의 드러남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원인이 있으니까 또 의도라는 것이 작용돼요. 행위라는 것이 작용돼요. 그리고 이러한 들림이라고 하는 이 느낌과 생각과 의도와 이게 다 들림과 연관돼서 일어났죠. 이 들림이 있으니까 다 일어나요. 그리고 바로 이러니까 알아짐이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알미 일어나요. 그래서 이 들림과 들림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의도와 당연히 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느낌이니까 느낌과 그리고 이것들이 다 알아지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작용됐는데 이게 하나의 우리의 이 요러함이 요게 동시에 알아지는 것 같은 요런 상태 요게 들림이라고 하는 경험입니다. 요게 경험입니다. 예. 자, 그러니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의 원인은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그 원인이라는 것이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0.0000001초 전의 경험도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경험, 이 순간 이 찰나 이전의 모든 경험은 전부 원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원인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으로 이 생각 속에 지금 이 순간의 생각 속에 과거의 모든 경험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럼 생각은 원인이 드러나면 하는데, 그럼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자체가 미혹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이 생각이 지금 이 순간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 이 착각을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을 미혹. 그러면 착각이 없으면은,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이 없으면은, 그러면 미혹이 없는 거예요. 자, 경험은 바로 그러합니다. 정지훈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지훈님의 이 정지훈님과의 대화에서 그 경험을 이야기했죠.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경험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스크랩을 하나 했죠. 그 스크랩이 어느 영어 선생님의 어떤 자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스크랩에서 올렸죠. 자, 그게 어떤 자각입니까? 영어 선생님이, 그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자각이 온 거예요. 거기서 그 제목이 뭐였죠?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이러던가요? 응? 네. 예? 선생님, 네, 소리를 그렇던데요? 듣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였던가요? 네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예. 그럼 뭘 듣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 기존의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이더라고요. 이제, 들어보니까. 기존의 머릿속에 있던 이해가 바탕이 되어서 그 소리가 들린다. 소리도 들리고, 소리가 들리면서 내용이 이해가 된다. 이런 뜻이던데, 우리, 도의 차원에서 보면, 관념의, 생각의 일어남, 그런 쪽으로, 생각의 내용에, 의존을 해서, 영어 리스닝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하고. 그런데. 예. 그런데 문제가 있나요?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영어를 배운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음. 영어 공부하는 데는 그게 맞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영어 공부를 할 때, 제가 아는 내용, 그러니까, 뭐, 무슨, 공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가 잘 들리던데, 그렇지 않는 전혀 새로운 것을 들을 때는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방 올리신 스크랩을 보면서 네, 저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어찌 생각을 하면 그게 생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또 문사수 해가지고 들어야 그러니까 들림이 있어야지 생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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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런데 거기다가 뭐 자각이라는 표현은 어느 영어 선생님의 자각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자각은 깨달음이죠. 네네. 그렇죠? 깨달음이에요. 왜 깨달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게 이제 소리와 내용은 구분된다. 그런 면에서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던가? 모르는 것은 잘 안 들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모르는 것을 들을 수 없다. 이런 말이던가? 예.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뭐, 수행에서 그런 말도 있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런. 근데, 사실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돼, 이런 것은 상대방의 말에서 이해가 일어난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서 이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상대방의 말에서 이해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상대방의 말에 의존해야 되고, 상대방의 말에 의지해야 돼. 근데 상대방의 말은 조건. 어떤 이해가 일어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해가 일어나요. 자, 그러니 과거의 경험에서 이해가 일어나는 거니까 모르는 데서 이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경험한 있는 경험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 없었던 것에서 경험이 없는 것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지금 우보의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이 우보의사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 응? 이 이야기와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어. 그러면 이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응? 자, 그러니까 우보의사가 이야기한 것이 이해가 돼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듣는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과거 경험에 그거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경험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알게 된다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런가?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다.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가령 그 말을 쓰는 사람이 뜻도 모르고 사실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그거는 뭘 이야기를 해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즉, 참 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나는 유일한 실체고, 유일한 실체라고 하는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거는 깨달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깨달아 있다느니, 이미 알고 있다느니, 이런 말들은
그거는 이 불교의 말이 아니, 그리고 우리의 경험 사실에 기반한 말들이 아니, 그거는 힌두교의, 브라만교의 참나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그것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관념인 거예요. 자, 또 비약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그 선생님이 왜 자각일까? 자, 그 선생님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특히 이제 제일 처음에 영어 공부를 하다면은, 리스닝이라고 하는 영어가 들려야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뭐라고 말을 하든가 하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의 가장 기본이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리스닝이라고 하는 이거죠. 상대방의 말이 들려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어떤 그든지 하죠. 상대방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리스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도 열심히, 그 사람은 영어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자각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응? 여기서 소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소리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말의 내용대로 들리는 이것을 소리라고 그러는 거죠. 응?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소리로 듣는 게 아니다. 요게 소리라는 거죠. 응? 자, 이제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우리 영어 공부 참 오래 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는데, 아니 지금도 우보고사도 영어를 잘 못해요. 아니 영어 시험은 잘 봐요.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는 이래 되면 아무님이 여기 있는데 아무님이 욕할라나? 사실 영어 단어는 제가 아무님보다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은 아무님은 잘하는데 저는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아무님이 저보다 솔직히 말해서 영어 단어는 제 착각인지 잘 몰라도 영어 단어는 제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사실 공부를 잘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단어를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읽고 독해가지고 시험 보는 거는 잘해요. 그런데 아니,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영어는 안 들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말은 못하겠어. 근데 아무님은 나보다 솔직히, 아무님이 혹시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해요. 지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아니다. 내가 영어 단어도 많이 한다. 라고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가서 나를 어떻게 무시했다는 어떤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나보다 단어는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영어를 잘 듣고, 영국 사람이 잘 듣고, 그리고 말도 잘 해요. 이거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이게 무슨 문제인가?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시 또 영어 공부를 좀 해요. 한번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미국하고 캐나다에 있는, 미국하고 캐나다 가면 전 세계에 이 명상센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명상센터들 순례를 한번 해보려고. 저 미얀마, 태국 이런 데를 가봤으니까, 이제, 미국, 캐나다에 그쪽을 한번 순례를 하고, 그 수행 지도자들과 한번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영어를 기본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저도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왜 이 사람 말이 딱 와닿았냐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요즘 영어 공부하는 게, 이 미국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그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이제 영어로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줘요. 그리고 한글 해석 자막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예, 다시 또 이 드라마나, 그 영화를 또 이렇게 또 보여줘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한글 자막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자막 있고, 그리고 영어 자막이나 한글 자막 없이, 그냥 제일 처음에는 자막 없이 그냥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하고 한글 자막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어 자막하고 같이 듣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자,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게 발견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던 우리 경험이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일어났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막 이야기하는 것은 들리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사람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뭐가 통속으로 우르르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뜻을 모를 때는 이 자막 안 봤을 때는 자막 경험이 없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막 드라마나 뭐 영화 보면 그냥 우르르 넘어가 버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소리라고 이렇게 알아지질 않아. 응? 그냥 어떤 바람 소리 또는 개 소리 그냥 그런 소리하고 별 다르지가 않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을 영어 자막 그것에 대한 이제 대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보고 그 다음에 들으면 들려. 그런 소리라는 게 들려. 도대체 이 차이가 뭐야?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의 경험, 즉 소리의 경험은 의미로 이 경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지금 우복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응? 사투리에다가 이상한 말이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대개는 다 알아들으시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우복 의사가 그런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그런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은, 즉, 한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은, 외국인이라면은, 그러면은 지금 우보고사의 말이 이게 뭔가 의미적으로 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즉, 아까 제가 영어가 우리, 들리듯이, 또는 어떤 소리인지 그냥 어떤 소리, 의미로서의 소리가 아니라, 그냥 바람 소리, 그냥 무슨 소리, 그냥 그런 소리지, 의미로서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 선생님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의미로서의 소리를 이야기를 해요. 의미로서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우리의 귀의 경험, 들림의 경험이라는 것은 들림의 경험과 우리가 어떤 무슨 말을 한다. 지금 우보고사가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생각이 있지. 응? 우리 들리는 경험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누누이 이야기했죠. 네.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바로 일상에서 바로 그런 경험에서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어 선생님은 수행도 몰라요. 근데 하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소리로서 아예 의미로서 듣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구나. 응? 그냥 소리의 경험. 즉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맨날 얘기하다시피 귀에 파장 같은 거, 파동 같은 거 그냥 소리의 그런 경험일 뿐인 거예요. 응? 그냥 느낌이야.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느낌이야. 무슨 말을 해?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을 한다? 이것은 바로
생각이 알아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런데 이게 바로 한글을 배운 적이 없는, 한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금 우보고사가 이 말이 의미의 소리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원래 경험이라는 거예요. 들림이라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보임이라는 경험도 그래요. 냄새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맛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느낌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아진다는 경험도 똑같아요, 전부. 즉, 결국에는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또는 나는 이런 걸 봤어. 이거 먹어본 적이 있어. 맛이 이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 먹어본 실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생각의 경험인데 이것은 촉구화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 수행의 이치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각이라고 했는가? 이 자각은 그 영어 선생님은 모르니까 그냥 그걸 다시 다 생각으로 또 해석하고 그것을 어떤 지식화 돼버려서 어떤 그 자각으로 가진 않아도 아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령 이런 대화에 참여를 하면은 그 사람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알아. 맞아. 바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버거사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면은 저 새끼 미친놈이야, 저 새끼. 아마 이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은 아마 우버거사고 이야기해서 우버거사 이런 얘기하면, 맞아. 그래, 그렇지. 바로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자각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럼 이런 자각의 경험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즉, 결국에는 상대방의 말,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가 인식되는 뭔가 상대방의 소리를 듣는다, 또는 뭔가를 봤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또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고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서로 불편이 없게 되는 거죠. 서로 불편도 없어지고 자기 자신도 불편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도의 이치, 도라는 이치. 바로 그런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어 선생님은 그런 자각은 있어도 그것을 다시 관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야 돼 라고 하니까 삶의 자유로까지 연결되지는 않는 거죠. 다시 관념화 시켜버렸으니까. 다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으니까. 다시 그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가령 우고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선생님은 진짜 그렇네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 또는 뭐 영어 공부나 한글 공부나 마찬가지죠. 영어 공부나 한글 공부나 똑같아요. 자, 이 공부들은 사실은 삶의 자유를 주는 공부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부는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끝없는 삶의 의문에 빠지게 하고 애매모호함에 빠지게 하고 답답함에 빠지게 해요. 결국에는. 사실은 이런 공부하자고 그러면은 힘들고 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런 자각의 경험이 있고 그런 이체분명하다면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공부도 어제 그저께 올렸지만은 익숙과 뭐 체득 이런 말을 했다시피 공부를 내가 한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들림이 공부고 그런 의도가 일어나서 듣고자 함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들림이 공부지 그래서 막 암기하려고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 또한 바로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일 뿐인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니까 뭐 잘하고 뭐 암기하고 뭐 어쩌려고 어쩌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들림이요. 그냥 의도가 작용돼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고 그냥 들림이라는 거고 들림에 대해서도 예, 그런 어떤 그런 이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막 의미를 암기하려고 하고 의미가 사실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자각이라고 붙인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서 역시 바로 우리는 맨날 삶에서 대부분의 불편이라든가 갈등이 왜 일어나요? 맨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은 상대방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졌고 그러니까 그 사람 탓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과 불편의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쌍방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싸움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이치가 분명하다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자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상대방 탓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과거의 경험에 일어나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착각, 아까 정지훈님하고 이야기했던 것지만 그 착각, 그 바로 미혹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 미혹으로 인한 불편이고 미혹으로 인한 그런 미움과 원망인 거죠. 물론 우리는 다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물론 상대방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상대방은 그러한 자각이 없어서 미혹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를 몰라서죠. 미혹돼서죠. 그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런 말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미혹에서 착각에서 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탓하고 미워하고 원망한다? 상대방이 착각인데. 자, 그런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미움, 원망, 탓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 사람 간의 관계에서 불편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영어 선생님은 그런 경험이 있어도 그것을 관념적으로 그 자각의 경험이 바로 관념화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 방법이 되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상태고 그러면 또 불편하게 되고 그렇겠죠. 가령 그런 방법을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편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관념화됐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